네, 안녕하십니까. 산업안전기사 필기 핵심 이론 두 번째 강좌입니다. 1강좌가 상당히 길었죠. 여러분들 많이 지치셨을 것 같은데, 자, 적정하게 배분을 좀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하고요. 하지만 1강이, 말이 좀 길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처음 공부한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네요. 자, 두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제 기본 이론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제율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제율 계산하는 내용입니다. 연천인율은 식으로 지금 이렇게 나왔잖아요. 제자수를 연평균 근로자수로 나눠서 계산하고 곱하기 1000을 하면 됩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 식 있지 않습니까? 이 식을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은데, 제가 이제 보여드릴 것은 뭐냐면, 이건 비례식이다. 비례식의 개념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천인율, 이 말부터 생각을 해보세요. 연천인율, 이 말은 1년 동안에 1000명이 일한다고 생각했을 때 재자가 몇 명이겠냐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연천인율은 1년에 1000명이 일할 때의 기준으로 삼았을 때 몇 명이 다치냐. 그래서 이 연천인율은 연평균 근로자 수분의 재자수 곱하기 1000. 이 1000은 뭔 의미겠습니까? 1000명이 기준이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의미죠. 자, 우리 회사 직원들이 A 회사라는 회사가 있어요. 500명의 연평균 근로자가 500명이 1년 동안 일을 합니다. 자, 500명의 근로자를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1년 동안에 일을 하는 동안에 두 건의 재해가 2명. 자, 두 건이라고 하면 안 돼요. 2명. 2명의 재해자가 발생이 됐습니다. 자, 500명이 1년 동안 일을 하는 동안에 2명이 다쳤습니다. 근데 연천인율이란 말의 의미는 이 근로자 수가 몇 명이든 간에 회사마다 근로자 수가 다르잖아요. 근데 그 회사 근로자 수를 몇 명으로 생각하자. 자, 무조건 1000명이라고 생각하자. 1000명이라고 생각하면 몇 명 다쳤겠냐 물어본 거예요. 이게 연천인율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몇 명 다쳤다라고 나올 거 아니에요. 몇 명입니까? 500일 때 2명이면 1000명일 때 4명 아닙니까? 이 4라는 숫자가 연천인율의 의미가 됩니다. 자, 비례식 어떻게 풀죠? 원래는 이렇게 풉니다. 여기 모르니까 x라고 놓습니다. 자, 그러면 500 곱하기 x가 되겠죠. 500 곱하기 x는 이렇게 두 개 곱합니다. 2 곱하기 1000. 그럼 x를 구하려면 500을 넘겨야 되겠죠. 500분의 2 곱하기 1000 이런 식으로 써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x값이 4가 나오잖아요. 이 x값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연천인율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500이라는 말을 숫자로 바꾸면 500명은 무슨 수였어요? 회사의 근로자 수, 연평균 근로자 수고, 그 다음에 재자가 원래 몇 명이어서 실제로는 2명이었다는 이야기죠. 2명. 근데 1000명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4명이 됐더라 하는 이야기요. 비례식을 식으로 써놓은 게 연천인율 식입니다. 자, 그래서 4가 연천인율이다. 자, 반대로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이 식 여러분들이 이해 가셨잖아요. 이 식이 어떻게 나왔냐. 누가 뚝딱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그냥 비례식으로 한 것을 정리해서 이 식을 말로 바꿔서 쓴 거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된 겁니다. 이해하실 수 있는 거고. 자, 질문을 이렇게 던질 수도 있겠죠. 연천인율 4를 설명하시오.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연천인율 4를 설명하랍니다. 자, 연천인율 4를 설명하랍니다. 그럼 뭐 어떻게 설명합니까? 연천인율 4라는 것을 설명할 때는 1년에 몇 명이 일할 때 1000명이 일한다고 봤을 때 재자가 몇 명 나온다. 4명 나온다. 라는 말의 의미가 연천인율입니다. 그래서 연천인율 값을 정리를 해서 보고를 받잖아요. 연천인율이 우리 회사는 10입니다. 연천인율이 10입니다. 이 말이 뭔 말인지 이걸 보는 사람은 알고 있을 경우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우리 회사가 지금 1000명이라고 생각하면 약 10명 정도가 다치구나. 우리 회사 직원이 100명이니까 100명일 때 1년 동안에 1명 정도가 다칠 수 있다라는 의미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연천인율의 식은 비례식이다. 그러면 빈도율, 강도는 다릅니까? 같습니다. 다 무슨 식이다? 비례식 개념이다. 단지 기준이 여기는 1년에 몇 명 일한다고, 1000명 일한다고. 빈도율과 강도율은 도수율이라고도 부릅니다. 빈도율을. 빈도율과 강도율은 여기는 연천인율은 분모가 근로자 수, 사람 수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수를 기준으로 하고요. 여기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곱해진 것은 다 시간인 의미예요. 시간. 시간의 의미예요. 그러면 이런 말이 되겠죠. 도수율은
현재 우리 회사의 근로 총 시간수, 우리 근로자 수가 1년 동안 일한 총 시간수분의 제 건수에다가 뭘 곱한다? 100만을 곱한다. 그러면 여기에 비례식과 그대로 생각해보면 뭔 의미가 되겠습니까? 아, 빈도율, 도수율은 기준 시간을 몇 시간으로 잡았다? 100만 시간으로 잡았구나. 무조건 100만 시간 일한다고 생각했을 때 재해가 몇 건 일어나냐. 1000명이 일한다고 생각했을 때 재해자가 몇 명이냐. 이게 연천인율이잖아요. 100만 시간 일한다고 했을 때 재해 건수가 몇 건이냐. 1000시간 일한다고 했을 때 재해로 인해서 일을 못한 일수가 며칠이냐. 일수잖아요. 이게 강도율의 의미예요. 도수율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걸 비례식으로 했던 걸 똑같이 식으로 바꿔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죠. 우리 회사 근로자가 1년 동안 일한 시간을 다 계산해 봤어요. 계산해 봤더니 그 시간이 50만 시간이었어요. 50만 시간 동안 우리 회사 직원들이 1년 동안 일한 시간인데 이때 재해 건수가 5건이 일어났어요. 5건이 일어났다. 그러면 빈도율을, 도수율을 구해라. 빈도율을 구해라. 이렇게 물어보면 무조건 몇만 시간으로. 100만 시간으로 따져보면 몇 건 일어나겠습니까? 50만일 때 5건 일어났으니까 100만이 됐으니까 2배가 됐으니까 몇 건이라고 쓸 수 있어요? 10건 이렇게 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10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 10건이 뭐가 된다? 도수율, 빈도율이 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빈도율, 도수율은 10으로 나오겠죠. 자, 근로 손실 일수는 50만 시간 일을 할 때 재해로 인해서 근로를 해야 되는데 못한 일수를 근로 손실 일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근로 손실 일수가 500일이 나왔다. 그러면 100만 시간이 기준인 것은 도수율이었고 여기는 몇 시간이에요? 1000시간이에요. 1000시간일 때는 며칠을 일을 못하겠냐. 50만일 때 1000시간, 50만 시간일 때 500일이에요. 그러면 50만일 때 500일이면 5만일 때는 50일이고 5000시간이면은 5일이잖아요. 5000시간은 5일인데 1000시간 일을 했대요. 그러면 며칠이에요? 1일이네요. 1이 나옵니다. 이게 강도율의 의미예요. 이것도 비례식이니까 이렇게 곱해서 이 값을 x라고 놓고 이런 형태로 쓰면은 식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식을 말로 바꿔놓은 것이 강도율 도수율의 의미입니다. 자, 이런 의미라는 것을 아시고 이 식을 이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 이해하셨죠? 자, 비례식이에요. 이 식이 여기 있는 식들이 다 비례식이다. 자, 여기 있는 이 세 개의 식이 아주 중요한데요. 중요한 이유는 왜 중요하냐면 이 세 개로부터 파생되어 오는 나오는 내용들이 다음 페이지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를 한번 하셔야 될 게 근로자 수는 문제에서 그대로 주어지겠죠. A 회사의 연평균 근로자 수는 100명이다. 200명이다. 이렇게. 자, 근데 여기에 있는 근로 총 시간이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구합니까? 자, 어떻게 구하겠어요? 근로자 수. 우리 회사 연평균 근로자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로자 수에다가 하루에 몇 시간씩 일하는 게 기본이죠? 8시간 일하는 게 기본이고 1년에 며칠 일하죠? 300일이 문제에서 아무 조건이 없으면 300일 일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근로자 수 곱하기 8시간 곱하기 300일. 이렇게 하면 1년 동안 일한 근로 총 시간 수가 됩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고 그 다음에 잔업시간이 있잖아요. 잔업시간 있으면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더해줘야 되겠죠? 잔업시간. 조퇴시간이 있어요. 일을 하다가 조퇴를 한 시간을 합쳐봤어요. 그 시간 있으면 빼줘야 되겠죠? 조퇴시간으로. 자, 이렇게 더해주고 빼줘야 할 요건이 문제에서 주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오면 반영만 잘 해주시면 더할 건가 뺄 건가. 또 결근율이라는 것도 있어요. 자, 결근율이 3%다 이렇게 주어졌어요. 결근율이 3%라는 말은 97%만 일을 나왔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가로라고 쳐져 있는 이 항에다가 곱하기 얼마 해줘야 된다. 0.97을 해주면 결근율 3% 빼고 0.97을 넣어서 계산을 한다는 거. 이것도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시간 구할 때 좀 복잡할 수 있다는 거 감안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강도율을 구할 때는요. 강도라는 것은 뭐는 빈도는 횟수잖아요. 얼마나 재해가 자주 일어나니 이거고, 강도율이라는 것은 사고가 난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큰 사고가 났냐, 강도가, 재해 강도가 얼마나 크니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사망재해가 한 건 난 거하고 경상재해가, 경상해를 입은 사고가 10건 난 거하고 뭐가 더 사회적 문제가 됩니까? 사망재해입니다. 그러니까 강도율도 무시할 수 있는 값이 아니죠. 그래서 강도율은 재해로 인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못한 일수를 무슨 일수라고 한다? 근로손실일수라고 부릅니다. 일을 해야 되는데 못한 일수예요. 그 근로손실일수 값을 문제에서 바로 주어지면 좋은데 바로 넣으면 되니까. 근데 근로손실일수라는 값을 안 주어지고 계산을 하게끔 내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손실일수라는 이 값이 안 주어졌을 때 주의해야 할 내용들이 있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자,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되냐? 자, 근로손실일수가 아니고 문제에서 휴업일수, 가료일수, 요양일수, 의사가 진단한 진단일수. 자, 이런 일수들은 이런 근로손실일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바로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일수가 나오잖아요. 이 값들은 보정을 한번 해야 돼요. 1년이 며칠이에요? 365일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며칠 일한다고요? 300일 일한다고. 그래서 이 값이 나오면, 이런 일수가 나오면 365분의 300을 꼭 해줘야 된다. 근데 문제가 그냥 이러죠. 근로손실일수가 며칠이다? 이게 주어졌어요. 그럼 이 값은 이 값 곱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것은 그대로 식 자체가 근로손실일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간단한 거죠. 이게 이렇게 써준 게 제일 좋아요. 근데 근로손실일수 값을 안 주어지는 경우에는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냥 이 근로손실일수가 주어진 것처럼 바로 넣을 수 있는 게 장애 등급이에요. 장애 등급. 자, 장애 등급이 주어지잖아요. 장애 등급에 의한 표에 보면 장애 등급에 해당되는 근로손실일수가 있습니다. 그 값도 손실일수가 써진 거기 때문에 장애 등급에 대한 일수도 근로손실일수로 바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장애 등급이 1에서부터 몇 급까지 있다? 14급까지 나눠졌거든요. 이 급에 따라서 근로손실일수가 정해져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억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근로손실일수가 강도율을 구할 때는 100%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근로손실일수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근로손실일수 1에서 3급부터 14급까지. 밑에서부터 보면 50일, 14급이 50이다. 이걸 기억을 먼저 하시고요. 2배로 튑니다. 50, 100, 또 2배, 200, 또 2배, 400.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800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조심하셔야겠죠. 600입니다. 그래서 600 다음에 1000이 됩니다. 자, 1000까지 하고 나서 1500. 그 다음에 1에서 3급 제일로 이제 장애 등급이 높은 사망을 포함한 거죠. 여기에 근로손실일수는 뭐를 포함한 거다? 사망자도 포함한 겁니다. 그래서 7,500일로 잡고 4급이 5,500, 4,000, 3,000, 2,200, 1,500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밑에서부터 좀 외우고 위에서부터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1에서 14급까지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야지 강도율을 구할 때 장애 등급이 나와버리면 여기에 있는 일수를 그대로 식 속에다 넣어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몰라버리면 계산을 못 하겠죠. 그래서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할 내용입니다. 자, 장애 등급에 대한 일수입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추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여기에 있는 7,500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망을 포함한 1에서 3급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는 이제 사망과 같이 근로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로를 할 수 없는데 우리나라에 사망한 사람은 나이가 어린 사람도 있고 나이가 많은 분도 계시고 중간인 분도 계시고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골고루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망자의 평균 연령을 따져봤어요. 계산해봤어요. 사망자 나이를 다 더해서 사망자 수로 나눠봤어요. 그렇게 나눠봤더니 35세입니다. 35세. 35세가 우리나라의 사망자의 평균 연령입니다. 사망자 평균 연령이 35. 그러면 35세는 몇 세까지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이 35세에 사망한 사람은 사망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 60세, 점점 이제
늘어나고 있지만 60세를 기준으로 본다면 약 25년을 일을 더 할 수 있었던 겁니다. 25년을 사망하지 않았으면 더 할 수 있었는데 25년 중에서 며칠을 일을 하죠? 1년에 365일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며칠이라고요? 300일을 일합니다. 1년에 300일씩을 25년 할 수 있었다. 그러면 이 두 개 값을 곱하면 며칠 됩니까? 7,500일이 됩니다. 그래서 1에서 상급을 근로손실일수를 7,500으로 삼고 그로부터 장애 등급이 점점점 4등급, 5등급 올라갈수록 근로손실일수 값을 일정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계산을 다 해놓은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요 내용은 7,500이 어떻게 나왔는가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아, 우리나라 평균 사망자 연령 몇 살이다? 35세다. 몇 년 일을 더 할 수 있었다. 25년 더 할 수 있었다. 1년에 며칠 일하냐? 300일 일한다. 그래서 연수에다 300일을 곱하면 7,500일이 나와서 사망자를 포함한 1에서 3급에 해당되는 장애 등급에는 7,500일을 근로손실일수로 삼는다. 여기까지는 또 상식으로 기억을 해 주시고, 자, 1에서 14급까지 기억을 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앞에 있었던 세 가지, 연천인율, 도수율, 강도율 이 세 가지를 구하실 수 있다라면, 자, 여기에 나오는 종합지혜지수는 강도율과 도수율을 구해서 곱한 다음에 루트를 씌우면 종합지혜지수가 됩니다. 그래서 4번 내용은 결국 강도율, 도수를 구할 줄 알면 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넘어갑니다. 안전활동률이라는 거 있습니다. 안전활동률은 근로 총시간 수분의 안전활동 건수예요. 그래서 뒤에가 100만이지 않습니까? 100만을 곱한다. 100만 시간이 기준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도 여가 시간이기 때문에 여기가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시간 기준 100만 시간 동안에 안전활동 건수 몇 건 했어? 이런 의미예요. 안전관리, 안전활동 건수를 많이 하면은 안전활동률이 높겠죠. 그래서 안전활동률은 이 값이 클수록 어찐 거예요? 좋은 겁니다. 안전활동률은 클수록 좋은 의미를 담고 있다. 안전활동을 열심히 했다. 이런 의미예요. 기준시간 얼마라고요? 100만 시간입니다. 도수율도 100만 시간, 강도율은 1000시간, 연천인율은 1000명. 이게 기준이라는 거. 마지막에 곱한값이 어떤 의미인가를 생각을 자꾸 제가 되새기고 있죠. 여러분도 기억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조심할 것은 여기가 연 근로 총시간 수예요. 그냥 근로 총시간 수예요. 그냥 근로 총시간 수. 연이 없어요. 자, 앞에 연 있었죠? 다 연이 붙었잖아요. 연이 붙었는데 여기는 연이 안 붙었다는 말은 1년이 기준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1년이 기준이 아니라 안전활동률을 산정하고 싶은, 안전활동률을 계산하고 싶은 기간이 있을 거다. 그 기간이 1분기 1월달부터 3월달, 반기 1월부터 6월까지 이 기간 동안 안전활동 몇 건이나 했는지 이런 것들을 산정할 때 이 근로 총시간수는 그 산정 기간만 계산한다. 예를 들어 분기별로 한다. 3개월이죠. 분기 3개월이면 3개월이니까 3개월. 한 달에 20일 일한다 그러면 20일. 3개월 동안 20일을 했고 하루에 몇 시간씩 8시간씩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 3개월에 8시간씩 20일씩 3번 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게 시간이 되고 곱하기 근로자 수를 해줘야 되죠. 근로자 수를 곱해주게 되면 이 3개월 동안에 일한 총시간이 됩니다. 총시간이 되겠죠. 그 시간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1년치예요? 3개월치예요? 3개월치. 문제에서 제시한 기간이 있다. 그 기간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연이라는 말을 쓰지는 않는다라는 것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5번 안전활동 건수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안전활동 건수가 뭐겠어요? 안전 행사를 몇 번 했냐? 순회 점검을 몇 번 했냐? 페트롤을 몇 번 돌았냐? 뭐 이런 것들이죠. 또 안전 책자를 발행을 했냐? 안전 홍보 활동을 했냐? 안전 교육을 했냐? 안전 수칙 위반한 사람들에 대한 조치를 몇 번을 했냐? 이런 것들을 건수로 다 인정을 합니다. 자, 안전활동 건수, 안전활동률이라 합니다. 자, 6번과 7번 환산 강도율, 환산 도수율이 나와 있습니다. 환산 강도율은 강도율에다 얼마 곱했습니까? 100을 곱했고요. 환산 도수율은 도수율을 얼마로 나눴습니까? 10으로 나눴습니다. 100을 곱하고 10으로 나눈 이유가 있을 거다라는 거죠. 100을 곱한다, 10을 나눈다. 간단하니까 그냥 외워야지? 그거 아니다. 자, 강도율이라고 하는 것은 환산 강도율이라는 것은 환산 강도를 구할 때는 당연히 뭘 씁니까? 강도율을 사용합니다. 환산 도수율은 뭘 사용합니까? 도수율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강도율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얼마를 곱했어요? 100을 곱했어요. 요거 기준 시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도율을 구할 때 기준 시간 몇 시간? 1000시간이었어요.
근데 얼마를 곱하자고 지금 하고 있어요? 100을 곱해요. 그럼 얼마가 됩니까? 10만 시간이 됩니다. 10만 시간이 돼요. 더수율은 기준 시간이 얼마였어요? 100만이었어요. 100만이었어요. 근데 나누기 10을 하자입니다. 10으로 나누니까 얼마가 되겠어요? 10만 시간이 됩니다. 10만 시간. 100과 10을 곱하는 이유가 마치 기준 시간이 된 강도율 구할 때 기준 시간과 더수율 구할 때 삼는 기준 시간의 값을 다 몇만 시간으로 맞추려고 10만 시간으로 맞추고 있다는 것을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아, 기준 시간을 10만으로 바꾸기 위해서 더수율은 100만 시간이 기준이니까 10으로 나누구나. 강도율은 기준 시간이 1000시간이니까 100을 곱하구나. 그래야 몇 시간이 된다? 10만 시간이 된다. 그럼 왜 10만 시간으로 맞추지? 10만 시간 맞춘 이유가 환산이라는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산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환산이란 말의 의미는 한 사람의 근로자가 평생 일한 시간을 환산이라고 말을 합니다. 환산이란 말은 한 사람의 1인의 근로자가 평생 동안 평생을 일한 시간, 평생 근로시간을 몇만 시간으로 본다? 10만 시간으로 본다. 계산해 보겠습니다. 몇 살부터 일할 수 있습니까? 20살부터. 몇 살까지? 60살까지. 몇 년? 40년을 일을 합니다. 40년을 일하는데 1년에 며칠씩 일합니까? 300일씩 일합니다. 300일을 일하고 하루에 몇 시간 일합니까? 8시간을 일합니다. 자, 8시간을 일한다. 이걸 계산하면 3, 4, 12 해서 이렇게 계산하겠죠? 96,000시간이 됩니다. 자, 플러스 잔업시간이 있습니다. 잔업시간 몇 시간을 본다? 4,000시간으로 봅니다. 그러면 10만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근로자가 평생 일한 시간을 환산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환산이란 말이 뭔 시간이라고요? 한 사람의 근로자가 평생 일한 시간, 이것을 환산의 개념으로 환산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때의 강도율. 그러니까 강도율을 물어본다는 건 뭔, 환산 강도율은 뭔 의미겠어요? 한 사람이 평생 동안 일을 하는 동안에, 다시 말하면 10만 시간 동안 일을 하는 동안에 강도율이 얼마냐라고 물어본 것은 강도율의 의미가 뭐였습니까? 강도율의 의미가 뭐였냐고 물어보면 답을 잘 못하세요. 강도율의 의미는 기준시간 1000시간당 근로 손실일수가 며칠이겠냐 이거예요. 그러면 환산 강도율은 근로자 한 사람이 평생 동안 10만 시간 일을 하는데 10만 시간 동안에 다쳐가지고 일을 못한 일수가 며칠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다쳐가지고 일을 못한 근로 손실일수가 며칠입니까? 이게 뭐라고요? 환산 강도율이요. 근로자 몇 명이? 한 명이. 환산 더수율은요. 근로자 한 명이 평생 일을 해요. 근데 재 건수를 몇 건 당하겠냐? 재일을 몇 건 당할까요? 이 한 사람의 근로자는. 그걸 따지고 싶을 때 10만 시간을 환산하기 위해서 10으로 나눠서 10만 시간을 만들어서 재 건수가 몇 건인지를 물어봅니다. 더수율 구할 때 재 건수를 사용하고 강도를 구할 때 근로 손실 일수를 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근로자가 당한 근로 손실 일수, 한 사람의 근로자가 평생 동안 일하는 동안 재 건수, 이것을 환산 강도율, 환산 더수율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죠. 기준 시간 몇 시간을 맞춰주라는 거다? 10만 시간으로 맞춰서 계산해 주라는 거다. 문제 풀다 보면 10만 시간이 아닌 문제도 있어요. 1인당 평생 근로 시간은 8만으로 본다, 12만 시간으로 본다. 시간이 달라져요. 그러면은 답도 달라지겠죠.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지금 몇 시간을 기준으로 한 거다? 10만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근데 실제 문제가 8만 시간 일한다라고 나왔다. 지금 이 근로자는 평생 동안 8만 시간밖에 일을 안 한대요. 그럼 10만 시간 일을 했을 때 계산한 값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이 식은 10만이니까. 그 값을 8만 시간짜리로 환산을 해야 되니까 10만 시간보다 8만 일을 덜 했죠. 덜 했으니까. 다시 말하면 10만 시간에 비해서 80%밖에 일을 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환산 더수율 강도율을 구한 값에다가 0.8을 곱하면 8만 시간의 환산 강도율, 환산 더수율이 나오겠죠. 그래서 기준 10만 시간으로 무조건 계산한 다음에 실제 근로시간이 다를 경우에는 거기에 맞게끔 비율을 곱해주라. 12만 시간이면 얼마 곱해줘야 돼? 1.2배로 곱해줘야죠. 10만보다 1.2배 일을 더한 거니까. 이런 식으로 조절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기본을 아시고 문제풀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완이 되실 수 있는 사항이니까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부연 설명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게 10만 시간이 왜 10만 시간으로 100과 10을 나눠주고 곱해주고 해가지고 10만 시간으로 맞추고 있는가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린 거고 1인당 평생 근로시간 몇만 시간으로 보고 있다? 10만 시간으로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는 말을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재통계 분석 방법입니다. 재통계를 나타내는 방법은 자, 첫 번째 무슨 도가 있습니까? 파레토도 이렇게 막대 그래프 형태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분류 항목의 빈도가 큰 순서대로 도식화해서 나타내는 방법. 이걸 파레토도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 말을 잘 기억해서요. 분류 항목의 빈도가 큰 순서대로 나타내는 분석 방법이 파레토도 이렇게 부릅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무슨 방법이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파레토도 설명할 때는 분류 항목이 제일 높은 것부터 점점 이렇게 낮아진다는 이런 형태로 나타내는 그래프를 파레토도 이렇게 부른다는 것. 밑에 그림 참고해서 막대 그래프구나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특성 요인도 고기뼈 모양이잖아요. 이제 특성을 이렇게 나타내면 고기뼈 모양으로. 그래서 이런 원인들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냐, 어떤 재해가 발생이 되냐.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어골상이란 말로 썼잖아요. 고기뼈, 마치 고기뼈처럼 생겼다. 그래서 고기뼈, 등뼈, 이걸 뭐라고 합니까? 등뼈, 큰 뼈, 여기다가 작은 뼈를 그려서 여기다가 필요한 요소를, 재해를 일어나게 만들었던 요인들을 쓰는 겁니다. 기인물이 뭐였다, 가해물이 뭐였다, 또 불완전한 행동이 뭐였다, 불완전한 상태가 뭐였다라는 것을 쭉 나열해. 그 결과 이렇게 사고가 일어났다라고 나타낸 거예요. 이것을 특성 요인도라고 부르고 원인과 결과로서 나타냅니다. 원인과 결과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나타내는 거. 그래서 설명을 뭔 말로 한다? 원인과 결과를 어골상으로, 어골상이란 말이 안 나와도 원인과 결과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나타내는 분석 기법을 특성 요인도라고 이야기한다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림을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근데 이런 정도는 또 봐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여기 있는 가운데 뼈를 뭐라고? 고기뼈의 등뼈라고 합니다. 등뼈. 우리 사람으로 따지면 척추라는 이야기입니다. 척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큰 뼈라고 합니다. 이렇게 나가는 선을 이것을 큰 뼈. 여기서 나오는 선을 지금 여기서는 작은 뼈가 소개가 안 된 거죠. 안 그려져 있는 거고 이것을 작은 뼈. 이렇게 큰 뼈, 작은 뼈, 그 다음에 등뼈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그림을 나타낸 것을 어골상 분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특성 요인도. 자, 클로즈 분석도라는 게 있습니다. 둘 이상의 관계를 분석하는 요인별 결과를 교차 그림으로 분석하는 거. 합집합, 교집합 뭐 그런 것처럼 보이죠? 두 개의 관계. A와 B의 두 요인의 관계가 서로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교차 그림으로 분석하는 방법에서 클로즈 분석도라고 부릅니다. 클로즈 분석도. 그 다음에 관리도라고 있어. 상한선, 하한선 정해서 목표 추이 관리를 한다. 목표 관리하는 거. 그래서 상한선, 하한선 정해놓고 목표 관리를 행하는 방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한선을 정해놓고 이 상한선, 하한선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거. 그래서 상한선, 하한선, 상한 관리선, 하한 관리선 이런 말들 언급되면 뭐다? 관리도, 목표 관리한다, 추이 관리한다 이런 말들로 표현이 됩니다. 자, 이런 통계 분석 방법에 대해서도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몇 가지 있다는 거예요. 몇 가지 있다. 관리도, 특성 요인도, 클로즈 분석도, 그 다음에 파레토도. 이 네 가지가 돌아가면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각 분석 방법을 설명을 할 때 들어가는 말이 뭐다? 상한 관리선, 하한 관리선 또는 한계선 이런 말들 언급되면 관리도, 또 고골상 분석, 원인과 결과를 같이 나타낸다. 특성 요인도, 분류 항목이 큰 순서대로 나타난다. 파레토도 이렇게 핵심적인 단어를, 문구를 기억을 하시고 계셔야 됩니다. 자, 네 가지 통계 분석 기법, 방법 네 가지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자, 여기까지 관련된 내용, 핵심 예제 이렇게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인리의 안전론에서 가로 안에 들어갈 단어로 적합한 것은, 자, 하인리의 안전론에서는 사고 예방은 뭐와 인간 및 기계를 하나로 봤죠. 인간 및 기계의 관계를 통제하는 과학이자
기술이다. 사고라는 것은 예방하기 위해서는 인간이나 기계하고 어떤 거하고의 관계를 통제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관계를 인간하고 뭐하고의 관계를 통제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래서 인간과 기계의 물리적 환경이냐 화학적 요소냐. 화학적 요소는 너무 일반적인 것 같고요. 어떤 특정한 물질을 이야기한 것 같고요. 위험 요인이냐 사고 및 재해냐. 사고 예방이라는 것은 사고가 나기 전이잖아요. 안 나게 하는 거잖아요.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과 기계가 뭐하고 자, 대부분의 이제 위험 요인 이걸 떠올리거든요. 위험 요인하고 인간 기계의 관계를 통제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는 위험 요인이라고 여러분들이 대부분 답을 일반적으로 드리면 3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리적 환경입니다.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 환경과 인간 기계의 관계를 통제하는 그러한 기술이다. 과학이다. 그래서 물리적인 환경이나 또는 인간과 기계, 인간이 잘못될 수도 있고 물리적 환경이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것은 인간은 불완전한 행동을 하는 거고요. 불완전한 상태는 다른 물적 요소잖아요. 물적 요소. 그래서 물리적 환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불완전한 행동과 불완전한 상태의 의미다 라고 생각을. 이 문제는 인간이 갖고 있는 불완전한 행동과의 물리적 환경이 갖고 있는 불완전한 상태, 이 두 개의 관계를 통제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답을 1번으로 선택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 우리 내용이가 이 내용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당히 고민을 하면서 아마 개인적으로 먼저 푸실 때 먼저 풀어보고 오시면 좋겠죠. 그래서 푸실 때는 고민을 많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물리적 환경인가 위험 요인인가 많이 1, 3번을 혼동을 많이 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자, 물리적 환경. 아, 이게 불완전한 상태의 근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을 답으로 선택합니다. 뭐의 물리적 환경이란 게 결국은 뭐다? 불완전한 상태의 의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번이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1년간 80건의 재해가 발생한 쭉 읽어보시고요. 마지막에 물어본 것은 더수율입니다. 자, 마지막에 물어본 게 더수율이에요. 자, 더수율을 구하라겠으니까 더수율은 이제 우리가 식을 써야죠. 원래는 여러분들 숫자만 먼저 쓰시거든요. 머릿속에 식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지만 실기를 대비해서는요. 습관화 시켜야 됩니다. 뭐라고 써야 한다? 연, 근로, 총, 시간수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연, 근로, 총 뭐예요? 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더수율은 재해 건수잖아요. 곱하기 10의 6승이라고 제가 쓰겠습니다. 100만 시간이죠. 100만 시간이 기준이니까 계산기 가지고 사용을 하세요. 공학용 계산기 가지고 사용을 하셔 보십시오. 공학용 계산기 시험 볼 때 가져가셔야 되고요. 각 과목마다 계산 문제가 일반 계산기, 저는 쌀집 계산기라고 말합니다. 쌀집 계산기 갖고 계산이 안 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공학용 계산기를 말씀을 드리고, 금액은 10,000원에서 20,000원 사이짜리 인터넷 들어가서 구입하시면 적정하게 쓸만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물어보시면 적정한 거 안내해 드릴 거예요. 너무 뭐 고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 기사 시험 볼 때는. 더수율은 연근로 총 시간수분의 제곱건수 곱하기 10의 6승입니다. 자, 그래서 식을 써놓고 시간 계산해보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조건이 뭐예요? 근로자 수. 몇 명이 필요한가? 그걸 봅시다. 몇 명의 근로자가, 1000명의 근로자가 일주일당 48시간, 아, 여기는 주로 이야기했군요. 그 다음에 52주라고 했어요. 일주에 48시간, 52주 동안 일을 했다. 자, 일단은 1000명이라고 했으니까 1000명의 근로자가 1000명 곱하기 48시간씩 몇 주를 52주 일했대요. 이게 이제 기본 조건이네요. 연근로 총시간수. 그래서 또 재해 건수는 몇 건이라고 했습니까? 1년간 80건이나 나왔어요. 80건. 80건이 재해가 나고. 기준 시간은 얼마입니까? 100만이네요. 이렇게 해서 끝내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면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뭔 말이 있는가? 단, 근로자들은 재해와 관련 없는 사유로 연간 노동시간에 3%를 결근하였다. 오, 결근율이 주어졌습니다. 3% 결근했다. 그러면 출근 몇 % 했다? 97%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결근한 시간이에요. 근로시간이에요. 근로시간이니까 출근한 사람 기준으로 해야 되죠. 그래서 출근율이 0.97이다 이 말이죠. 100%에서 3% 뺐으니까 97%잖아요.
97%니까 97%를 소수점을 나타낼 때는 0.97로 쓰죠. 100으로 나누면 됩니다. 100분율이니까 100으로 나누면 소수점으로 됩니다. 그래서 0.97을 여기다 곱해줘서 계산을 해야 정확한 값이 떨어집니다. 자, 33.04가 답으로 소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33.04가 답으로 확인해요. 여러분들도 계산해 보셔가지고 저 값이 나온잖아요. 값 차이가 아주 작잖아요. 32, 34 이러니까 지금 이걸 고려했냐 안 했냐. 0.97을 고려했냐 안 했냐. 이것이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문제죠. 그래서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가를 물어본 문제입니다. 결근율이 언급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식 써놓고 넣어놓고. 이 계산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데요. 한 문제 무조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도수율이 나올지 강도율이 나올지 연천율이 나올지 환산도수율이 나올지 환산강도율이 나올지 그걸 모르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 파악하시고 계시고 계산 문제 틀리면 안 됩니다. 한 문제 나오는데 그거 틀리면 안 됩니다. 실기 때 나옵니다. 그리고 제이유 금방 했던 이런 제이율이 실기 때 100%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3번. 연천인율입니다. 연천인율이 45인 사업장에, 연천인율이 45인 사업장에 도수율은 얼마냐? 자, 쉬운 거. 문제는 아주 짧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배웠던 내용 갖고는, 이거 해결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연천인율이라는 것은 식을 써보세요. 연평균 근로자수예요. 근로자수분의 제 자수예요. 곱하기 얼마입니까? 1000명입니다. 도수율이 얼마냐 물어봤어요. 도수율 구하는 식 써보죠. 분모가 원래는 뭐예요? 연근로 총시간수죠. 연근로 총시간수 어떻게 구합니까? 근로자 수예요. 근로자 수에다 하루에 몇 시간? 8시간. 1년에 며칠이요? 300일 일합니다. 300일. 이렇게 하면 뭐가 된다고요? 연평균 근로자 수 곱하기 8시간 300일 하면 연 근로 총시간수가 되죠? 그래서 연 근로 총시간수분의 제 건수. 곱하기 얼마입니까? 100만이지 않습니까? 100만이기 때문에 1000을 몇 번 곱하면 됩니까? 2번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쓰냐? 지금 자, 제 자수하고 제 건수는 같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같은 말이 아니죠. 제 자수는 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재해가 한 건이 발생했다. 그로 인해서 재해자가 3명이 다쳤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원래는 건수하고 자수하고 당연히 다르죠. 하지만 지금 출제한 문제의 의도는 건수나 자수의 의도가 설명이 없죠. 이 말은 건수하고 자수를 같은 걸로 봐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걸로 봐주라 하는 거니까 아, 이거 자수가 건수가 같구나. 재 한 건에 한 명이 다친 거구나. 이런 의미예요. 이렇게 봐주라고 문제를 낸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 안 하면은 이 자수하고 건수가 다르다라고만 생각해보면 이 문제를 못 풉니다. 그러니까 자수하고 건수를 같다고 생각해주라. 자, 이렇게 계산했더니 이 값이 얼마라고요? 지금 45가 나왔다 이 말이에요. 45가 나오는데 이 도수를 구하는 식 속에 연천인율이 있습니다. 자, 근로자수, 재자수, 건수하고 어떻게 해주라? 같은 걸로 봐주라. 1000 이렇게 있네요. 그럼 이 세 개 한 값이 얼마라고요? 45다 하는 이야기예요. 자, 2000 갖고 여기에 있는 38에 24니까 이거 하면 2400이죠? 2400을 1000으로 나눠버리니까 2.4가 됩니다. 그러면 이 식은 이렇게 써줄 수 있겠네요. 2.4분의 분모의 2.4가 아직 살아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요거 한 것이 얼마라고요? 45라고요. 그래 45를 뭐로 나누면 2.4로 나누면 뭐가 된다고요? 도수율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45를 2.4로 나누면 값이 얼마 정도 나옵니까? 네, 18.75 정도가 나온다라고 체크가 돼 있네요. 자, 이 값이 18.75인 이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할 때마다 이걸 하겠냐. 이렇게 해도 문제를 답을 맞추니까 제일 잘한 겁니다. 하지만 이걸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지금 도수율을 구하는 식을, 요 식을 정리하니까 무슨 식을? 연천인율이라고 부르는 값을, 연천인율을 얼마로 나누자? 2.4로 나눠서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면 연천인율을 구하라 그러면 도수율에다 얼마 곱하면 됩니까? 2.4를 곱해도 된다는 이야기죠? 예,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지금 3번 문제처럼 연천인율을 주어지고 도수를 구한다. 도수율을 주어지고 연천인율을 구하라고 다른 조건 아무것도 없이 저 두 개의 값을 왔다 갔다 하고 있다면 이렇게 간단한 약식을 사용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4가 어떻게 나왔다? 8시간 곱하기 300일 한 겁니다. 300이 2,400이 나와서 여기서 2.4가 언급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조심할 건 뭐겠어요? 문제가 근로 일수가 300일이 아니거나 근로 시간이 8시간이 아니거나 이런 조건들이 깨져버리면 2.4라는 값도 깨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 약식은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식이 아니겠죠. 하지만 저렇게 문제를 냈을 때 의도는 요 건수하고 자수하고 같은 걸로 봐. 8시간에 300일 일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문제가 단 몇 시간이든 며칠이란다 이런 말이 없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기본값을 집어넣은 겁니다. 8시간 300일은 기본이에요. 문제에서 아무 조건이 없으면 8시간 300일을 넣어서 계산하면 됩니다. 값이 안 주어졌으니까 나는 계산 못해.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8시간 300일을 기본으로 봐달라는 문제구나 라는 취지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이 문제가 왜 2.4가 왔다 갔다 하면서 도수율과 연천율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지 그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하인리 방식이 제 코스트 산정에서 직접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래서 직접비는 하인리 방식 직접비는 어디서 나온 거다? 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 신청하면 산재보상금이 나온다. 산재보상금이 직접비. 그것의 4배가 간접비. 이렇게 이야기했죠. 직접비가 보상금이 아닌 거 찾으면 돼요. 휴업보상비, 병상위문금, 병상위문금, 위문을 갖다 이 말이죠. 장애특별보상비, 상병보상연금 그랬습니다. 해당되지 않는 거 뭐겠습니까? 위문금은 위문 간 사람이 하는 거죠. 그래서 산재보험에서 지급되는 비용이 아니죠. 네, 2번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2번은 간접비에 들어가겠죠. 자, 다 뭐라고 나왔어요? 자, 보상비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보상, 산재보상 받은 겁니다. 그게 직접비라는 거죠. 자, 5번입니다. 불안전한 행동과 상태를 제거하는 안전관리 시책에는 적극적인 대책과 소극적인 대책이 있다. 다음 중 소극적인 대책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어요. 불안전한 행동과 상태를 제거하는 안전관리 시책에는 적극적인 게 있고 소극적인 게 있대요. 근데 소극적인 대책에 해당하는 것은 물어봤어요. 자, 보호구 사용, 위험 공정의 배제, 위험 물질의 격리, 위험성 평가를 통한 작업 환경 개선. 자, 소극적 대책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 보호구를 이야기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보호구라는 게 뭐겠어요? 보호구의 정의가 뭡니까? 보호구는 어떤 위험으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작업자의 몸에 부착시켜 사용하는 것들을 보호구라 합니다. 그러니까 보호구는 사람 몸에 다 씌우는 거죠. 안전모, 보안경, 보안면, 방독마스크, 방진마스크 막 우리 몸에 다 부착하는 거죠. 작업자의 몸에. 그게 보호구예요. 그러면 작업의 능률이 오르겠어요? 안 오르겠죠. 보호구를 착용하면 불편하죠. 작업의 능률이 떨어지죠. 생산성 떨어지겠죠. 하지만 안 다치려고 쓰는 게 보호구예요. 그러면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근로자한테 보호구를 막 장착을 시키면 능률이 높아지겠어. 작업 능률이 높아지겠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사업주 입장에서는 근로자한테 보호구를 지급을 안 하는 게 위로운 거죠. 착용하지 않아도 될 만큼 안전하게 사업장의 작업 조건을 만들어주면 보호구 착용이 없어지겠죠. 그러면 작업이 원활해지겠죠. 그러면 생산성 능률이 좋아지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보호구는 가능하면 사용 안 하는 게 좋은 겁니다.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그래서 보호구를 사용한다는 건요. 이 작업의 여건 개선이 보호구를 착용 안 하면 너무 위험하다. 이거밖에 방법이 없다. 보호구밖에. 그럴 경우에 보호구를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보호구를 우리 안전에서는 가장 멀리 해야 할 것인데 보호구를 기본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 보호구를 다 안전관리의 모든 것처럼 생각을 한다. 보호구 착용하면 안전 다 한 걸로 생각하더라. 그런 모순을 갖게 됩니다. 자, 이 문제가 시사하는 바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소극적인 대책이 뭐냐? 가장 소극적이래요. 답이 1번이에요. 보호구 사용이. 안전을 제일 하기 싫을 때 보호구를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위험한 공정을 배제시킬 수 있어야 돼요. 이 노력을 했냐 안 했냐를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고민을 해봐야 된다. 돈이 들어가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지금은 안 하고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합니까? 그래, 위험 공정에 배제해야 된다. 배제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검토해 봐야 된다. 위험 물질의 격리 대책, 위험 물질을 격리시킬 수 있고 대체할 수 있는가를 고민을 해 봐야 된다. 위험성 평가를 통한 작업 환경 개선을 해야 된다.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된다면
보호구는 없어져도 된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곤란하니까 어려우니까 금전적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뭐 시간적이든 어떤 이유들 간에 이것들이 안 되니까 뭘 준다고요? 보호구를 써라 하고 이야기하는 거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보호구가 가장 간단한 안전이고 소극적인 대책입니다. 자, 무슨 대책을 써야 돼요? 적극적 대책을 마련하는 게 좋습니다만, 자, 보호가 우리가 안전에 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소극적 대책에 해당되는 거 답 1번이라는 거. 예. 시사하는 바가 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개인적으로 생각하세요. 예. 고민 한번 해보시고. 자, 6번에 안전조직에서 라인 스텝 조직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자, 안전조직에서 라인 스텝 조직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우리가 라인형, 스텝형, 라인 스텝 혼합형 조직에 대해서 이야기 안 했지만 지금 라인 스텝 조직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언급이 됐어요. 라인형과 스텝형,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드려야 되겠죠. 라인형이 있고요. 스텝형이 있고요. 라인 스텝형, 혼합형이 있어요. 안전 조직의 종류가. 자, 안전 조직의 종류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 하나하나 설명을 들어보면 라인형 안전 조직은 사장님이 있고요. 부장님이 있고요. 자, 과장님이 있다. 근데 근로자가 있겠죠? 근로자가 있다. 다 똑같아요. 다 이런 형태를 갖고 있고요. 라인형 조직은 안전부서가 없어요. 안전부서가 여기에 안전부서가 별도로 있어가지고 안전관리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안전부서 자체가 없다. 그럼 사장님이 무슨 지시 하겠어요? 생산 지시 하겠죠. 생산 지시도 하고 무슨 지시도 하겠어요? 안전 지시도 같이 합니다. 안전과 생산을 같이 지시를 내리니까 신속 정확하게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부장님, 과장님, 생산 라인도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안전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이 라인형 조직은 안전부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준 높은 안전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라인형을 안전부서를 두지 못할 정도라고 하니까 대규모는 아니겠죠. 그래서 100인입니다. 100인. 100인 이하의 사업장에다가 써라. 100인 이하의 사업장은 라인형 안전조직을 둬도 적합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요. 스텝형 조직은 안전부서가 있는 거예요. 스텝 조직이. 그래서 안전에 대한 지시를 고민을 해서 사장님, 부장님, 과장님, 근로자한테 안전지시서를 다 배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업할 때 이런 부분들을 지키고 해주라고 안전지시서를 전달하고, 생산부서는 생산 라인은 생산에 대한 생산에 대한 지시는 사장님이 내릴 거 아니에요. 근데 안전에 대한 지시서는 지금 안전부서가 줍니다. 그러니까 생산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이 안전 지시를 받아주냐 안 받아주고 마찰이 일어납니다. 자꾸 다퉈요. 바쁜데 안전해야 돼? 이렇게. 근데 사장님이 생산 지시를 한 것은 생산 지시가 사장님이 내린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 맞추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안전 지시는 안전부서에서 주다 보니까 자꾸 다툼이 생겨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책임이 없어요. 여기는 안전을 같이 하잖아요. 이게 생산 라인에도 안전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안전에 대한 책임이 이 스텝 조직에 있어요. 안전에 대한 책임. 다시 말하면 여기가 무슨 조직이라고 부른다? 전담 조직이에요. 전담 부서예요. 전담한다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다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안전은 우리가 전담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책임도 생산부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전이 자기 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안전부서 일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협조가 안 되고 자꾸 마찰이 발생이 되더라. 책임도 없고요. 마찰이 난다. 자, 라인 스텝. 여기는 100명에서 1000명 사이예요. 그다음 라인 스텝 혼합형은 1000명 이상인 사업장이에요. 대규모 사업장입니다. 그 다음에 안전부서가 있어요. 근데 여기를 부를 때 전담이라고 안 해요. 무슨 부서라고 합니까? 총괄부서입니다. 총괄 관리하는 부서니까 안전을 하는 생산 라인에 있는, 이런 생산 라인에 있는 안전 담당자들한테 안전을 담당하는 안전 관리를 업무를 하는 사람한테 관리를 하는 거죠. 관리를 하는 건데 이 스텝 총괄부서는 라인 스텝의 총괄부서라고 부르는 안전부서는 사장님한테만 안전 지시를 전달합니다. 그러면 이 지시서를 사장님이 생산 지시를 내릴 때 같이 내립니다. 이렇게 같이 내려요. 같이 내리기 때문에 여기 부장님은 안전 지시를 누가 내린 걸로 본다? 사장님이 내린 걸로 본다. 사장님이 내린 걸로 보니까 토를 안 단다.
불만을 이야기 안 한다. 여기는요, 안전부서가 주거든요. 사장님은 생산 지시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일도 아니고 책임도 없는 상태에서 안전을 이야기하니까 다툼의 소지가 생기더라. 여기는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안전부서가 사장님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월권의 우려가 있습니다. 월권, 조언이나 공고적 참여가 잘못 이해가 돼서 과투자를 할 수 있다. 과잉된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위험도 있다라는 거죠. 라인스텝 조직을 우리가 이상적 조직이라고 합니다. 이게 가장 이상적이란 말은 라인형의 단점인 뭐가? 안전부서가 없기 때문에 안전기술 축적이 어려운데 안전기술 축적이 되고 스텝형 조직처럼 마찰이 생기는데 마찰이 안 생기게끔 생산 라인도 뭐에 대한 책임이 있다? 안전에 대한 책임이 부여된 겁니다. 안전에 대한 책임도 있고 여기는 책임이 없고 여기는 책임이 있고 왜? 안전하고 생산 같이 하니까 부서가 없잖아요. 여기는 부서가 다 하잖아요. 전담하잖아요. 전담하니까 안전 책임은 없어요. 여기는 안전 책임 같이 지죠. 스텝하고 안전부서하고 총괄 부서니까 안전을 같이 합니다. 근데 이 스텝은 안전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기획을 하고 이런 업무를 주로 하죠. 전문성 있는 업무를 하고 현장에 있는 안전관리는 실제 현장 안전관리는 각 생산부서에서 시행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스텝의 단점이 라인 스텝 혼합형의 단점이 월권행위 이런 것들이 월권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라인 스텝 조직의 특징으로 라인 스텝 조직이니까 가장 이상적인 조직이죠. 1000명 이상이죠. 1000명 이상의 조직입니다. 라인형과 스텝형의 장점을 취한 절충식 조직 형태이다. 좋은 말이죠. 가장 이상적인 조직이다라고 말한 이야기예요. 중규모 사업장에 적합하다. 라인 스텝은 몇 명 이상? 중규모가 아니라 1000명 이상. 라인 스텝 혼합형은 1000명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이라겠죠. 여기가 대규모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내용으로 답을 찾습니다. 라인의 관리 감독자에게도 안전한 책임과 권한이 부여된다. 생산 라인도 책임이 있다라고 했죠. 안전활동과 생산 업무가 분리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 안전활동과 생산 업무가 분리될 가능성이 낮다. 다시 말하면 같이 한다는 이야기죠. 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답은 2번에서 나온 거죠. 2번이 틀렸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안전 조직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안전 조직과 관련된 내용이 이제 문제가 나왔을 때 좀 이제 심화돼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보완을 좀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7번에 근로손실 일수 산출에 있어서 사망으로 인한 근로손실 연수는 보통 몇 년을 기준으로 하냐. 자, 근로손실 연수는 사망일 때 며칠이에요. 사망은 몇 급하고 같다. 1에서 3급하고 같잖아요. 그럼 며칠입니까? 7,500일이다. 7,500일 어떻게 계산한 거라겠어요? 우리나라 사망자 평균 연령이 몇 살이다? 35살이다. 근데 안 죽었으면은 60살까지 일을 했을 거다. 그러면 그 연수가 몇 년이다? 25년이다. 1년에 며칠 일한다? 300일 일한다. 그래서 며칠이다? 7,500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죠. 자, 몇 년입니까? 몇 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5년을 기준으로 산정을 한다. 25년치다. 이런 의미죠. 7,500이 25년치다. 자, 장애 등급에 따른 근로 손실 일수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밑에서부터 14급부터 14급이 50일, 100일, 200일, 400일, 800이 아니라 얼마? 600일, 1000일, 1500일, 2200일. 여기가 좀 헷갈리죠? 1500, 2200이 기억이 안 나실 수 있어요. 헷갈릴 수 있어요. 3000일, 4000일, 5500일, 7500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1에서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써보세요. 이거 나올 때마다 장애 등급 내가 근로손실일수를 안 잊어먹고 있나? 이렇게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8번입니다. 어느 사업장에 당해연도 660명의 재해가 발생했다. 하인리의 재해 구성 비율에 따라 하인리 거네요. 몇 대 몇 대? 1대 29대 300의 비율을 갖고 있다. 근데 660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다 더하면 얼마였어요? 331인데 660이라고 했으니까 계산하기 편하게 문제를 내줬네요. 2배네, 2배. 2배니까 경상 제자는 몇 명이냐? 경상의 제자는 몇 명이에요? 29명이죠. 29명인데 660거니까 2배가 됐으니까 2배로 해야죠. 답은 1번이 답입니다. 이런 간단한 비율 계산하는 이런 문제들도 출제한다. 결국은 1대 29대 300을 알고 있냐 물어본 거죠. 예, 이런 문제를 틀리면
어떻게 합격했어요. 예. 재 통계를 작성하는 필요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재 통계를 왜 냅니까? 재 통계를 내는 이유는 앞으로 이런 재해가 이러한 이유 때문에 또 이런 재해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구나. 그럼 이런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노력을 한다는 말은 개선 대책을 마련한다는 거 아닙니까? 개선 대책을 마련해서 재발하는 것을 최소화시키고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죠. 이게 재 통계를 작성하는 이유고 여러 사업장한테 공유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재해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작업을 할 때는 이런 작업의 안전조치가 이런 것들이 있으니 사용을 해보길 권장한다. 이렇게 여러 통계 자료를 사용을 합니다. 자, 결함 요인을 개선 시정하는 데 사용한다. 좋은 말이에요. 구성 요소를 알고 재해 구성 요소를 알고 분포 상태를 알아 대책을 세운다. 행동 결함을 발견하여 안전 재교육 훈련 자료를 삼는다. 교육 자료를 삼으면 좋죠. 관리자의 인책 재료로 삼는다. 책임 소재를 밝힌다. 이런 말 나오잖아요. 이런 말. 그러면 책임 소재를 따지려고 재 통계를 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 통계 협조적이겠어요? 비협조적이겠죠? 있던 재해도 없다고 할 거고, 재해를 낮출 거고, 원인도 숨길 거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책임 소재를 밝힌다. 좋은 말이 아니죠. 4번이 답입니다. 통계의 의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계시면 되고요. 재해 발생 조치 순서. 자, 재해가 일어나면 뭐 한다고? 긴급 상황이니까 긴급 처리한다. 긴급 처리의 마지막이 현장 보존이었다. 현장 보존하는 이유는 재해 조사를 하기 위해서. 재해 조사하면 원인이 나오고, 원인이 나오면 대책을 수립하고, 대책 실시 계획을 세우고, 실시하고 평가를 한다. 라고 돼 있죠. 자, 1번이 그대로 써져 있죠. 1번이 제대로 써져 있습니다. 1번이 답입니다. 자, 이 흐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잊어먹도 않고요. 잘 잊혀지지도 않고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까지 잘 유지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간단한 이론 또 예제 10문제. 여러분 교재에는 답만 있기 때문에 이 풀이를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설명을 이 강의를 들어야지 좀 이해가 되는데 도움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꼭 영상을 한번 문제풀이 영상도 꼼꼼히 생각을 해보시고 10문제 풀었는데요. 10문제 중에서 봤던 것도 있고 없던 문제도 있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풀이 영상을 들으시면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실 수 있다. 그래서 꼭 영상을 듣기를 권장을 합니다. 자, 2번째 강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